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를 둔 중에서 남자아이는 발달장애 중에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이는 지금 22살이고요. 우리 딸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아빠는 22년 동안 주말만 집에 오시다가 최근에 이제 매일 집에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서 숨도 못 쉰다는 고3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교를 가면서 저와 같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이 이런 모임이 있는데 나가보지 않으련 이래서 그 모임에 따라가서 일반 회원으로 시작을 하여서 부모 활동가로서 9년을 활동하였습니다. 활동하면서 이제 임원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원래 다행히 또 임원의 임기가 마지막 만료가 되어서 제가 임원으로서의 활동은 그만하지만 그래도 계속 부모 활동가로서는 활동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성인이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주변에 계시는 비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마을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졸업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가 되게 많은 고민이 생기고 또 이제 우리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비장애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그 부담을 오로지 전가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면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위에 지금 보면 저희 학교에 이제 엄마들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장애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장애 유형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 중에서 보면은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은 아이의 도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비장애 자녀와 사이가 안 좋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크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제가 그걸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 거죠. 공감대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현재 지금 내가 주위에서 우리 아이가 크고 우리 아이가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들도 지금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 독립이라던가 자립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이 되시는 분은 없으신지? 지금 많이 고민이 돼요. 우리 딸아이한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자립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따라야 될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게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이거든요. 발달장애이다 보니까 탈시설에 지금 중점을 맞춰서 이제 계속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하지만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전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에 대한 부분, 탈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자립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체험홈 이런 게 만들어지지만 집에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제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책이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바뀌어져야지만이 이제 우리 아이가 자립을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지금 일단은 주거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수반되는 게 지원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만 있어도 우리 아이는 집이 있고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만 된다면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제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비장애 자녀가 있다 보니 그 아이에게 오빠를 책임져라.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부모 활동을 하면서 막 이제 시청가도 싸우고 투쟁 현장에서 나가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싫어했을 때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제 너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담이 너한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운동에 대해서 엄마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시대가 흐름이 흘러갈수록 그 가족들한테 그 부담을 지어주는 거는 아니고 국가에서 오로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가족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조금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는 그런 거주 시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제가 뭐 이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아이가 커서 이제 크면은 당연히 시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없고 가족한테 부담을 줄 수 없다면 시설밖에 생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사례도 많이 접하고 그러고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갇혀 사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지역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부모님이 오롯이 책임지지 않고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만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우리 아이를 지역에 그냥 던져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장애 인식도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도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와야지만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장애인식이 조금은 좋아진다고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지역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나갔을 때 불쌍한 존재? 불쌍한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 아이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현재 우리 아이가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조금씩 있거든요. 있어서 그런 도전적인 행동을 봤을 때 저 아이가 참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게 참 볼 때마다 되게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나면 뭐 자해를 하고 아니면 타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우리 아이가 했는 왜 뭘 원하는지를 잘 읽지 못했을 때 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볼을 때린다든가 주먹으로 해서 볼을 막 때린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와서 잡았을 때 선생님 손을 한긴다든가 아니면 뭐 선생님 옷을 당긴다든가 그런 게 나름 자기의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요즘에는 다 뭐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옛날에는 이게 문제 행동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또 도전적인 행동 뭐 그렇게 가해랑 타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하는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혹시 좀 더 필요한 정책들이나 지원이 좀 시급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 있는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뭐 인권 침해를 한다든가 뭐 때린다든가 아니면 맞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그게 대부분이 도전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가 있다면 충분한 뭐 서로 소통을 하여 전문가가 그런 걸 어느 정도 조언이라든가 해주면 그 어려움을 조금은 감수하지 않을까. 그 도전적인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장애 성향도 있지만 장애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변화하고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전문가의 조언과 이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노력과 부모님들의 노력을 하면 그만큼 이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감수하는 폭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 전문가를 배치를 해준다든가 저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게 이 도전적인 행동을 하시는 자녀들이 기관에서랑 이런 데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 제가 하지 못했던 거 그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와의 소통의 기술을 조금 배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뭐 소통을 꼭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손짓, 몸짓, 눈빛 이런 걸로도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거 우리 엄마들도 같이 배워 나가고 같이 소통하려고 하면서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 기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우리 집 주변 이런 분들도 우리 아이 소통의 기술을 조금씩 알려주면 우리 아이가 이제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저는 이제 크면서 지금 하니까 늦더라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한번 습득해서 이게 커가면서 이게 자기 걸로 만들기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자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를 했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0번, 다른 사람 100번 했을 때 한 번 들을까 말까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의 기술을 우리 엄마들도 많이 배워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컸을 때 그게 그 어려움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소통의 기술을 제일 먼저 배워나가는 거.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주위에서 듣는 것도 되게 많고 지금 제가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걸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계속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힘들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조금씩은 저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 저도 좀 커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우리 자녀들의 장애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어디 가서 비장애 자녀 부모들한테 절대 가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장애 부모님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해서 나의 고민이 뭔지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나의 고민을 얘기했을 때 장애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서로 위로를 해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꼭 한번 나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해주고 싶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 아니면 둘이 돼서 안 될 때는 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혼자만 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 보시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나만 아픔을 겪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고 그 아픔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아픔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더불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아이보다 더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도 있고 경한 아이도 있고 그래도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저는 꼭 나가가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